안녕하세요, 코난 차트 연구소의 코난입니다. 오늘은 지금 당장 팔아야 될 알트코인에 대한 영상 준비했고요.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꼭 확인 부탁드리고요. 평일 오전 저녁 라이브 진행을 하니까 개별 코인 질문 있는 분들은 라이브에 오셔서 질문해주시면 무료 분석해드리니까 한 번씩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고점에서 쌍봉을 맞고 떨어지나 했더니 중국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고 반등 이후 횡보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알트코인들의 움직임을 보면 중국 코인들이 조금씩 움직여주고 있지만 이건 그렇게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기엔 어렵고, 우리가 평소에 관심 가지지 않았던 코인들이 슈팅이 나오면서 우리가 원래 관심을 가졌던 코인들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떨어지고, 우리가 지금 어떤 부분을 꼭 확인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어떤 코인들을 당장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영상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지금 당장 팔아야 될 알트코인이잖아요. 그런데 평균 단가가 잘 잡혀있는 코인들은 물론 가만히 두셔야 합니다. 제가 얘기 드릴 당장 팔아야 될 알트코인들은 최근 시세가 너무 많이 나오고 고점 부근에 비중이 어느 정도 태워져 있는 분들에 대한 비중 조절의 개념이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꼭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가장 먼저 얘기해드릴 코인은 비트코인의 형제들이죠. 현재 비트코인은 ETF발로 고공행진 중이지만 비트코인의 형제들이 만약 비트코인에 받은 관심만큼 좋은 성적이 나오고 있었다면 지금 이 정도 가격이 아닌 더 높은 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겠죠. 비트코인 캐시는 100만원에 저항받고 하락 중이죠. 하지만 지금 자리에 물려있는 분들은 여기에서 무조건 버티시면 안됩니다. 아무리 못해도 3만원대 부근에 평단 잡혀있는 분들 이외에는 지금 이 구간에서 존버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현재 구간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것이고 95,000원에 물려 계신다 했을 때 마이너스 30% 구간까지도 충분히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4시간 봉상으로 보면 정해져 있는 지지 구간에 대해 돌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구간에서 지지 반등이 나온다면 더할 나위 없죠. 고점에 박스 만들고 저점 지지받고 출발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꼭 코린이 분들은 이런 부근에 높은 비중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 지지자리 깨지고 이 하단 내려왔을 때 추가 상승에 실패를 했을 때 그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이캐시입니다. 이캐시도 비트코인의 형제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캐시도 지금 동일한 상태예요. 이 구간의 지지 자리가 깨지면 그 다음 지지는 0.065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거든요. 그러면 0.11에 물려있는 사람들은 하단 구간까지 봤을 때 마이너스 40%까지 견뎌야 되는데 당연히 이 저점 추세를 밟고 올라가주면 다행이죠.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만약 이 자리가 깨지고 조정이 나온다면 이 상단 부근에 큰 비중이 들어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결과적으로 점진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위치예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수혜를 받는 비트코인의 형제들도 점진적인 상승을 보여주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명심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과거처럼 불필요한 자리에 매수가 들어가서 견디는 매매를 끊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안 좋은 습관을 끊어내고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을 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몇 년 전처럼 기다리니까 올라왔어 이런 마인드로 계속 기다리시다 보면 차후 이 정도의 수익을 볼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결과의 끝은 고점 자리에 다시 물리는 본인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비트 형제들도 이제 존버를 한다면 할 수는 있지만 평단에 대한 생각을 조금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단기간에 큰 상승 보여줬던 코인들은 그만큼 단기간에 큰 조정이 보여줄 수 있다는 걸 꼭 명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비트코인 반감기가 나온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도 상승을 했었던 패턴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반감기 일어나고 바로 출발하는 패턴은 이미 나왔거든요. 그 패턴 이외에 새로운 패턴들로 우리 개인들을 다 털어내고 출발하는 게 세력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솔라나 코인입니다. 30만원 부근에서 위험성 체크를 해드렸고 2만원 부근에서 제가 충분히 메리트 있다고 설명해드렸던 솔라나 코인이죠. 하지만 솔라나 충분히 좋은 코인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이더리움을 잡을 수 있는 건 솔라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잡을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더리움에 준하는 상승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코인 중에 하나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고점 대비 현재 가격의 폭을 보면 벌써 마이너스 20%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점까지는 마이너스 23이었고요. 이 구간에서 한 번만 떨어지더라도 마이너스 30% 40%까지도 금방이라는 거죠. 하지만 솔라나의 저력은 차트로 이미 확인이 되었습니다. 상승 눌림, 횡보 이후 턴 해주는 컵앤핸들 패턴으로 상승까지도 가능을 하겠지만 지금 이 구간에서 존버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충분히 강한 조정을 예상을 했을 때 여러분의 평단이 10만원 아래 구간이라면 그냥 편안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구간에서 더 높은 구간까지 수익을 보려면 고점에서 흔드는 구간 정도는 가볍게 견뎌내야 되거든요. 하지만 평단이 높은 자리라면 그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만약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여러분에게 솔라나가 9만원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한 다음 이런저런 정보를 가져와서 짜집기 한 다음에 보여드린다면 여러분은 지금 자리에서 전자산 몰빵해서 견디실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게 해서 견디더라도 바로 올라가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큰 조정이 나오면 핏발 세우면서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굳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고요. 솔라나도 충분히 좋은 코인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견뎌도 되지만 고점 부근에서 견딘다는 거는 그렇게 권장드리는 방법이 아니고요. 만약 이 고점 부근에 물려가지고 하락이 두려운 분들이라면 일부 정리를 하신 다음 70% 정도는 현금을 들고 계세요. 그 다음 내려오는 순간에 조금씩 점진적으로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을 내려주고 그 다음 긴 시간 버티는 그런 매매로 전략을 짜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저점 추세가 깨지게 되면 그 다음 구간 19만원에서 20만원 사이 정도 나올 것이고요. 이 구간에서 실패를 하게 된다면 10만원 중반대까지 다이렉트로 달려갈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솔라나 코인이 아무리 좋다 하시더라도 분할 매수를 통해서 리스크 관리하셔가지고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당장 팔아야 될 코인들, 밈코인입니다. 현재 보고 계신 차트는 도지코인이고요. 도지코인도 예전보다는 지금 굉장히 좋아진 차트의 흐름입니다. 이 변동성을 견뎌낸다면 충분히 500원 이상의 자리까지 노릴 수가 있지만 최근 비트코인 ETF 상장 전후로 시장을 견인했던 밈코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단 부근에서도 굉장히 큰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거죠. 해당 구간에서 이전 저점까지만 내려와도 마이너스 30%입니다. 어느 정도 슈팅 나왔던 코인들, 그 코인들 고점 대비 최소 조정 구간이 마이너스 30%라는 거예요. 이런 게 보이는데 굳이 고점에서 다 몰빵해서 존버할 필요 없다는 거죠. 현재 비트코인도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치고 올라간다면 시장이 순응을 하고 우리가 공격적인 매매로 전략을 바꿔야 되지만 지금은 조금 부정적인 시선으로 계속 바라보는 게 맞는 시기거든요. 현재 가격에 만약 존버를 때린다고 했을 때 바로 올라가게 된다면 이 고점 넘어갈 때 매수해도 늦지 않거든요. 당연히 수익의 퍼센트로는 차이가 조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쭉 눌리고 올라가는 경우에 만약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를 통해서 평단을 150원까지 내렸을 때 그 다음 500원까지 올라가면 여러분 이 세 개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A랑 C를 선택할 것 같아요. 저는 절대 B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A를 선택했을 때는 우리가 불필요하게 견딜 스트레스를 방지를 할 수 있고요. C의 전략으로 우리가 접근을 했을 때에는 더 좋은 평단에 잡고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인데 솔직히 도지코인이랑 시바이누 코인까지는 오케이입니다. 시바이누 코인도 지금 조금 위험하거든요. 상장 이후 횡보, 슈팅,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이 구간에서 날아가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도지코인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정이 나왔을 때 그 데미지가 크기 때문인데 밈코인 중에서도 도지코인의 오른팔이 시바이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도지코인, 시바코인은 어느 정도 존버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페페코인이라든지 플로키코인은 가능한 이 고점에서부터 절대 견디시면 안 됩니다. 도지랑 시바는 위에서부터 점진적으로 모아 가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페페랑 플로키 같은 경우엔 상승 이후 충분히 눌려주는 거 보고 그 다음 흐름들을 다 확인을 한 다음 매수할지 말지 판단을 해야 된다는 코인이라는 거죠. 안정성에 있어서 조금 떨어지는 코인들은 끝까지 견디시면 절대 안 돼요. 어느 정도 네임드 코인이 큰 슈팅을 보여주고 인기몰이를 한 다음 버티고 있을 땐 존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 생긴 지 오래 안 돼서 탄력이 좋아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코인들이긴 하지만 그 코인들 중에서 슈팅이 나오고 나서도 우리가 그 코인을 믿을 수 있냐는 거죠.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밈코인 중에 어떤 코인을 내가 존버를 할 수 있을지, 밈코인 중에 어떤 코인은 존버를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일부 금액을 빠르게 뺀 다음 차후의 흐름을 보고 다시 매수 여부를 판단을 할지 그게 나오겠죠. 그 다음은 AI 코인들을 조금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AI 코인은 제가 이미 녹화 영상으로 전부 다 남겨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적인 부분, 탈출하는 부분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 유튜브 동영상 클릭해주시고 최근 영상 중 AI 코인 체크해드렸던 부분만 공부하셔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주 다다음주부터 제가 신법 강의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기법 강의를 들어도 여러분이 매매에 자신감이 떨어지고 매매가 잘 풀리지 않는 분들은 신법적인 부분에서 아직 탄탄하게 베이스가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매매가 꼬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월 1회씩 진행될 예정이니까 이 부분도 크게 관심 가져주시고요. 차트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이메일 주소로 문의 주시면 안내 드릴 거니까 VIP 멤버십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 번씩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월드코인으로 다시 돌아와서 설명 진행해드리면 첫 분석은 9월이었습니다. 그 다음 12월 말에 AI 코인들에 대한 관심도가 생기고 나서 분석이 진행이 되었었고요. 이 구간에서도 전부 다 수익을 줬었고 이 구간의 돌파 나오지 않으면 절대 접근하지 말아라. 이 자리 돌파 못해주면 충분히 하락이 더 나오고 이 동그라미 친 구간까지도 조심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 구간도 깨지게 되면 지금은 이 별표 나온 이 구간까지도 테스트를 바로 내려갈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A 구간에서 월드코인은 거품이다. 그리고 AI 코인들도 거품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제 분석 기준으로는 이 구간은 절대 거품이 아니었던 거죠. 거품 자리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일봉상 이전 고점만 돌파하면 뭐든 들어가도 된다라고 체크를 해드렸고 그 다음 구간에서는 AI 코인들은 거품이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거품은 빠지기 마련입니다. 월드코인의 가치는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런데 너무 급격한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월드코인의 원래 가치로 가격이 돌아오는 것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AI 코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 이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제가 거품이라고 얘기해드리고 지금 자리가 가격이 안정화된 자리냐? 아니라는 거죠. 거품이 빠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차라리 이 구간에서 저점 이탈 안 하고 횡보세가 보여준다면 여기에 물려있는 분들도 이쪽에 물려있는 분들도 버티시면 돼요. 하지만 급락이 나왔을 때가 항상 문제거든요. 그래서 AI 코인들도 상당한 고점에 물려있는 분들은 네임드가 껴있지 않거나 대장급이 아니었을 때에는 일부 정리를 해주시는 게 꼭 좋습니다. 오늘 얘기 드렸던 코인들 대체적으로 공통점이 있죠. 시장을 견인했던 알트코인들입니다. 그 시장을 견인했던 애들과 시장을 견인하지 못한 알트코인들의 갭이 지금 너무 큰 상황이거든요. 갭이 큰 상황에서 시장을 견인해주지 못한 알트코인도 쫄쫄쫄 흐르고 있는 와중에 시장을 견인해줬던 코인들이 조정을 받게 된다면 당연히 상승 많이 안 한 애들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많이 올라왔던 애들은 그만큼 조정이 강력하게 나오기 때문에 고점 부근에서 그 어떤 코인도 견디시면 안 됩니다. 좀 더 예시를 들어보면 거품이라고 체크를 해드리고 조정이 나온 다음 돌파 자리에 매수를 해라 했을 때 그 자리를 돌파했던 코인들 몇 없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싱귤레리티넷인데 특정 자리에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매매 시작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자리는 특정 지지 자리에 대한 이탈이 나오게 됐을 때에는 하단 부근이 열리면서 고통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제 기준으로는 이 코인 정도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코인들은 뭐냐면 악함같이 조정 한 번 없이 급등 만들어주고 고점부터 다이렉트로 내려오고 있는 코인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이런 코인들이 크게 한번 빠졌을 땐 그때 급격한 반등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추천이 나갔었던 너보스 코인도 이 구간에 추천이 나가고 나서 미친듯이 상승을 보여줬지만 해당 구간에 슈팅이 나오는 수준이라면 얘는 이제 한번 조정받을 때 순식간에 40%를 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 이 하단 부근에서 이 상단까지 끌고 오신 거면 충분히 잘 하신 겁니다. 그리고 싱귤레리티넷도 300원 부근에서 지금까지 끌고 온 수준이면 진짜 잘 하신 거고요. 평단이 하단이라면 이 상단 부근에서 1차 매도를 꼭 진행을 해주셔서 현금을 조금 더 늘려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 이 고점에 물려있는 분들은 불필요하게 견디지 마시고 모두 손절을 한 다음 다시 잡을 자신이 없으시다면 일부 현금화를 해서 현금을 어느 정도 쥐고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그 현금을 이용을 하신다면 불필요하게 존버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보단 훨씬 더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은 싱귤레리티넷 700원 자리에서 아가리 쩍